네, 안녕하세요. 주사입니다. 오늘은 주식 투자 계획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주식 투자하기 전에 계획을 세우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마치 건물을 지을 때 집안을 좀 다지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투자 계획은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작업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투자를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투자 기간에 따른 분류입니다. 투자 기간이 내가 얼만큼 할 건지에 대해서 미리 정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 내가 단기로 할 건지 중기로 할 건지 장기로 할 건지 이런 점들을 좀 고려를 해가지고 투자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단기로 한다 그러면은 그 단기에 맞는 투자법이 있고, 중기로 한다 그럼 중기에 맞는 투자법이 있고, 장기로 한다 그럼 장기로 하는 투자법이 또 있습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 투자 기간을 자기가 먼저 계획을 하고 투자에 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기는 보통 일주일에서 3개월까지를 보통 이제 단기 투자라고 하는데, 그 투자를 당일 매매, 그러니까 단타 한다고 하시죠. 단타 한다고 해가지고 스캘핑, 그러니까 당일 매매로 하는 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며칠을 좀 보는 거예요. 일주일에서 보통 뭐 한 달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3일에서 일주일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3개월까지도 이제 보시는 분들 계시고, 뭐 6개월도 보시는 분들이 이제 계십니다. 근데 이거는 개개인마다 내리는 정의가 다르기 때문에, 뭐 일주일을 나는 장기로 생각한다, 뭐 이러신 분들도 있는데, 이거는 개개인마다 다 달라요. 저 같은 경우는 단기는 한 3개월까지를 보고, 그러니까 중기 투자는 여기는 이제 3개월이라고 이제 적어 놓긴 했는데, 6개월에서 3년까지를 중기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 이제 장기 투자는 3년 이상, 저는 그렇게 장기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타 이제 짧게 보면은 사실 기본적 분석은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단기적인 수급에 의해서 내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차트를 보는 기술적 분석이 일단 위주가 되어야 되고요. 스캘핑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단기 투자의 중요한 점은 수급을 봐야 돼요. 수급. 얼마만큼 매매가 많이 들어오고 얼마만큼 많이 사고, 이거를 보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단기로 보는데 내가 만약에 스윙으로 본다. 스윙으로 일주일을 내가 보겠다 라고 하시면은, 그 일봉을 보는 것도, 스캘핑은 분봉을 보고 스윙은 일봉을 보통 보는데, 스캘핑 캔들을 분석하는 거랑 스윙 캔들을 분석하는 거랑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이제 맞춰가지고 해야 되고, 그 다음 이제 중기 투자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 분석을 위주로 해야 되고요. 기술적 분석은 현재 이 주가가 얼만큼 많이 올랐나 내렸나, 현재 가격이 얼만큼 되어 있나, 전에는 어떻게 가격이 만들어졌을까, 이런 거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장기 투자일수록 기술적 분석보다는 기본적 분석에 초점을 맞춰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내 투자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기술적 분석에 의존을 많이 해야 되고,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기본적 분석에 의존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투자 금액과 리스크에 대해서 이제 그려놓은 표인데, 이거는 리스크가 크면 클수록 투자 금액이 적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리스크가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투자 금액은 커도 괜찮아지는데, 리스크가 크면 클수록 투자 금액은 작아져야 됩니다. 리스크가 크다는 얘기는 이게 변동성이 이제 크다는 얘기인데, 이 변동성이 크다는 얘기는 그만큼 리스크가 많다는 얘기죠.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변동성과 리스크가 커지면 커질수록 투자 금액은 적어져야 되고, 변동성이 적고 리스크가 작을수록 투자 금액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변동성과 리스크가 커지고 작아지는 요인은 뭘까요? 이거는 시총이 굉장히 큰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물론 수급도 영향을 많이 주긴 하는데, 일단 이 변동성이 커지려면은 시총이 작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적은 금액이 들어왔을 때 주가의 움직임이 커지겠죠. 그 다음 시가총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러니까 리스크가 적어질수록 투자 금액은 커져도 괜찮습니다. 시가총액이 큰 그런 주식은 꾸준히 매수하셔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변동성이 적기 때문에 가격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투자 금액에 따른 분류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소액 투자자인가 아니면 고액 투자자인가에 따라서 이 투자하는 방식이 또 달라지게 돼요. 일단 소액 투자자들은 젊은 층이 많고, 고액 투자자는 어느 정도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많죠. 그런 이유는 노동 수익을 투자로 돌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은 일했던 기간이 짧은 만큼 모아놓은 돈이 적은 거고,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여태까지 일한 기간이 길기 때문에 투자 금액도 높은 거죠. 그래서 이 투자 금액은 커지면 커질수록 종목 수가 많아져야 돼요. 이게 뭐냐면은 바구니 하나에 계란을 다 담지 말란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종목 수를 늘려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한 종목에 대해서 투자 금액을 이제 정할 때, 만약에 한 종목을 산다. 그럼 소액 투자자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자본을 전부 다 넣어도 사실 그렇게 큰 부담은 없어요.
왜냐면 앞으로도 내가 노동으로 인해 벌어들일 수익이 더 많기 때문에. 하지만은 고액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한 종목에 대해서 투자 금액이 크면 안 됩니다. 주식 투자라는 게 항상 수익을 보는 것은 좋긴 하지만 그게 마음처럼 그렇게 쉽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투자 금액을 소액 투자자냐 고액 투자자냐에 따라서 이 비중을 조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소액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나이가 어리면서 소액 투자자면 사실 한 종목만 계속 하셔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고액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걸 한번 다 잃으면은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종목 수를 늘리면서 투자 금액을 적게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적다는 게 이 소액 투자자분들이 하는 전체 금액보다 이 고액 투자자분들이 하는 한 종목에 적은 금액이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커요. 소액 투자자 같은 경우는 내가 300만 원으로 주식을 한다. 그러면 이 300만 원 전부 다 한 종목에 들어가도 무난합니다. 하지만 고액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1억을 한다. 그럼 이걸 10개로 나눠서 1000만 원씩 들어가는 거죠. 이 표에는 투자 금액이 더 많다고 표시는 되어 있지만 지금 고액 투자자분들이 넣는 이 적은 금액이 소액 투자자의 전체보다 더 큽니다. 그 다음에 종목에 따른 분류예요. 그러니까 노동집약산업과 기술집약산업. 이게 어떤 거냐면은 앞으로 하향하는 산업 그리고 성장하는 산업 이거거든요. 노동집약산업은 하향하는 산업입니다. 그런데 기술집약산업은 성장하는 산업이죠. 노동집약산업에 대해서는 투자 금액을 줄이는 게 좋아요. 현재 상황에서 하향하기 때문에 하향하지만은 그래도 그 중에서도 살아남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리스크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비록 하향은 하지만 이 기업은 정말 좋아. 하지만 산업은 안 좋아. 그러면은 적은 금액을 들어가는 거죠. 하지만 기술 집약 산업 같은 경우는 앞으로 계속 성장할 거기 때문에 꾸준히 투자하시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투자 금액을 늘리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투자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고 기간에 따라서 혹은 종목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